자, 이런 가운데 야, 이걸 정말 이것도 정말 긍정적으로 티끌모아 태산으로 봐야 되는 사건입니까? 안진용 기자님. 지난 2016년 4월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회사에서 일하는 40대 격리가 있었는데 그해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5년 정도죠. 회사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료 100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빼냈는데 그 규모가 무려 2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어머. 아니 무슨 격리 일을 통해서 슬쩍 회사 돈 빼돌린 게 2억이 된다. 2천만 원, 2억이 된다 해도 정말 놀랄 노짜인데 100회에 걸쳐서 21억을 빼돌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지원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정말 대범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격리가 5년간 야금야금 이런 행동을 해왔는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썼냐면요. 자기 주식 계좌에 종종 옮기기도 했고 대출금도 갚고 생활비도 쓰고 통신비, 보험료부터 자녀 용돈이나 헬스케어 제품 구매하는 데까지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금만 옮긴 게 아니고요. 업무 용도로 써야 될 법인 카드까지도 멋대로 유용을 했는데요.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00, 거의 400여 회에 걸쳐서 회사 법인 카드로 2억 3,70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어머. 이거를요, 유흥비, 또 생활비 등에 사용을 어머. 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주 곶감 빼먹듯 회사 돈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착착 자기 집에 착착 갖다 써서 아니 이거 100번 양보해서 이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최명규 원장님? 제일 처음에 보통 이런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아주 적은 액수를 시작합니다. 아하. 1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 액수를 이제 마음의 위안은 언제든지 내가 갚을 수 있어. 갚으면 티가 안 날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액수가 어느 정도 넘어가서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투자를 시작합니다. 아하. 이거를 갖다 내가 돈을 빨리 부려서 갚아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갚는 게 불가능한 시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진짜 변호사도 찾아가서 의논한 다음에요. 네. 지금부터 내가 그냥 이게 1억이나 2억이나 20억이나 형량은 비슷해. 아이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걸리건 안 걸리건 난 이미 길을 건너갔어라고 생각하고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겠죠. 그래서 밟혔어요. 근데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법원에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이 격리의 주장이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카드로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하고 네. 또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 샀다. 네. 두 번째, 거래처 사람 만나서 접대하느라고 돈 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업무상 배임이거든요. 네. 그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물건을 구입했는데 주소지가 전부 자기 집으로 돼 있어요. 아하. 그게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구입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밥을 먹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업무 추진비로 썼다. 거래처 접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래처와 관계없는 그런 곳에서 돈을 썼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영업직원도 아닌데 왜 거래처와 밥을 먹냐는 거예요. 행정직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업무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행정 업무를 격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 40대 여성 격리라는 사람은 뭔가 어디서 주워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딱히 전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하.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이 됐느냐? 결국에는 공사를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처음에 야금야금 이슬비에 옷 젖는다 하듯이 아마 쉽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둔감해지면서 결국은 도덕적 해이가 와서 그야말로 간이 큰 짓을 결국 하게 됐고 네. 그게 아마도 징역형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동안 자신을 비롯해 가족들은 호의호식했겠죠. 야, 진짜 말이 21억이에요. 회사 돈을 21억을 자기 집에 그냥 물 쓰듯이 유흥비 이런 걸 다 썼어요. 결국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 원이 넘고 본인이 감사라는 본분을 전혀 잊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까지 비춰봤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해서 결국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허준 변호사님, 재판장님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 징역 20년이 아니라
2년이 웬 말이야 2년이. 그러니까요. 회사 입장에 보면서는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런 재산범죄에서는요. 피해에 대한 변제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허.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이 경리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회사와 합의를 해서 회사 측에서도 원만하게 이 처벌을 강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합의서까지 냈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초범이라는 점도 가만히 돼서 양형을 하다 보니까 징역 2년이 선고된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변제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돈이 회사 업무에 잘 쓰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도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이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를 보전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징역 2년 살고 나와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열심히 회사 격리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뭔가 의심의 눈초리 막 보내고 그러지 말기를 바라면 아마 대부분의 격리분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